안녕하세요. 꾸민걸 PC입니다. 정말 오랜 시간 꾸민걸 PC와 함께 하시는 고객님입니다. 이번에 주식 HTS와 그 다음에 동영상 컨텐츠 제작 및 편집을 위한 PC 제작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고객님께서는 저한테 바로 이제 견적을 의뢰를 해 주신 게 아니라 요즘에 제미나이 있죠. 뭐 챗 GPT 같은 이런 걸로 통해서 한번 여쭤보셨던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주식 용도와 뭐 이제 영상 편집들을 간단히 하기 위해서 어떠한 PC가 좋을까라고 한번 여쭤보시고 거기서 나온 거를 토대로 저한테 한번 짜서 보내주셨는데 PC의 가격을 제가 한번 대충 보니까 한 350만 원 정도였습니다. 정말 좋은 사양이기는 한데 고객님께서는 일단 입문자 입장에서 너무 좋은 스펙인 것 같고 또 가격도 너무 높아서 한 200만 원 초중반대의 견적을 다시 의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견적을 드렸습니다. 견적 가격은 235만 원이었으며 저녁에 결제를 해 주셨었는데 물건을 바로 주문을 했고 그 다음에 다음날 보니까 모두 취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유는 바로 급격한 가격 상승 때문이었습니다. 하루 상간에 약 20만 원 이상이 이제 가격이 올라 버리다 보니까 업체에서는 이거를 다 취소를 시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업체에서 제가 취소를 당했다 이렇게 항의도 한번 해봤는데 또 자기네들도 또 어쩔 수 없다는 또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고객님께서는 더 이상의 가격 상승보다 다른 부품에 대한 조금 탄력적으로 조금 이제 변경을 해서 제가 메모리 같은 경우에 원래 에센코로 제가 드렸었는데 이거를 게일로 바꾸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키오시라고 하는 이제 숨은 진주 같은 SSD가 있었는데 그것도 제가 웨스턴 디지털 제품으로 바꿔서 동일한 가격에 제가 출고를 해드리다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물론 이것도 한 4만 원 정도 차이가 졌었는데 이거는 제가 감안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오늘 이 시점으로 가격은 결제 시점과 비교해서 약 40만 원 정도 가격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히 품절된 상태입니다. RTX 3060 12기가 제품을 넣었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정말 작업 실무자님들께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정말 이제는 숨은 진주 같은 부품들은 이미 다 빠져 있고 지금도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가파르게 가격이 상승 중에 있고 또 이마저도 지금 구하기 힘든 실정에 있습니다. 저도 업체인 것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요즘엔 또 메모리라든가 이런 것도 구매 제한까지 걸려가지고 정말 상품 수급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오프라인 매장 21년 차인 꾸민걸 PC는 어떻게 PC 제작하고 또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또 제작을 하는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뭐 다소 뭐 영상 퀄리티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떨어지긴 하지만 제가 보여드리는 이 영상 퀄리티보다 그 내용에 조금 집중하셔가지고 제가 보여드리는 이 내용보다 좀 더 나은 서비스를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 영상이 하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이 이제 조립 전에 제가 한번 다 나열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꾸민걸 PC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재고 상품을 두고 판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제가 견적을 짤 때 아무래도 재고 상품이 있다 그렇게 된다면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재고 소진을 위한 견적을 짜게 될 확률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품별로 무상 AS 기간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온전한 AS 기간을 보장받을 수 없을 확률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객님께서 제작을 의뢰를 해주시고 이제 결제까지 이루어진 다음에 제가 바로바로 상품을 구매를 해서 보다 폭넓은 시야와 뭐 이런 걸로 해서 제가 제품을 수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품 하나씩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된 그 용도는 그 주식 HTS 용도이고 그 다음에 영상 편집이라든가 이런 거 소위 말해서 이제 작업용이죠. 작업용 PC에서 한 200만 원대에서는 정말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니까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우선 CPU부터 라이젠이냐 인텔로 가냐 요거에서 굉장히 갈림길에 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라이젠 같은 경우는 정말 최상급이 아닌 이상은 일반적으로 우리는 작업용도로 쓰겠다 그러면은 일반 실무자님들께서도 인텔을 많이 선호를 하고 계신다는 점 알아두셨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PU는 인텔 15세대죠. 245K로 준비를 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정품 제품이고 쿨러는 동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쿨러를 구매를 해 주셔야 합니다.
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미 뭐 다 널리 정평이 나와 있는 CPU라 정말로 좋은 CPU입니다. 그리고 AI 대응을 하더라도 지금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또 고객님께서는 성능에 불편 없이 한 5년 이상 쓰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내구성이라든가 무상 AS 기간도 제가 꼼꼼히 체크를 해서 추천을 해드렸었던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제품별로 다 무상 AS 기간도 하나씩 나열해 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저한테 오시면 좋은데 급하게 또 어딘가에서 AS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제가 알려드리는 이 무상 AS 기간을 기억해 주셔서 무조건적인 부품 교체가 아니라 효율적으로 AS 대행으로 진행하시면 큰 비용 들어가는 거 없이 조치를 하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CPU 같은 경우는 정품 제품이고요. 뭐 알리발, 뭐 해외 직구 제품 아닙니다. 요즘 같은 시국에 진짜 많죠. 가격을 조금이라도 싸게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이제 더욱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CPU 같은 경우는 어차피 고장률이라든가 불량률이 조금 다른 부품에 비해서 적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나는 싸게 사야 되겠다. 그래서 초도 불량만 아니면 되지 하는 바람에 그냥 뭐 알리라든가 해외 직구로 해서 뭐 한 조금 더 싸게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CPU 같은 경우도 초도 불량이라든가 불량률이 적다는 것 뿐이지 없다라는 건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품을 또 제작을 하고 또 AS까지도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정말 요즘에 CPU 불량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 직구, 그 다음에 당근에서 사셨던 분들 정말로 좀 난감한 상황들이 많으니까 또 지금처럼 비싼 시국에서는 아무래도 정품을 이용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상의 시간은 3년이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같은 경우는 에센코어에서 게일 제품으로 제가 교체를 한 거고요. 이 제품도 지금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DDR5 그 다음에 16기가 5600짜리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무상 AS 기간은 제품이 생산되는 동안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리미티드 워런티 타임이라고 해가지고 라이프 타임이죠. 그죠? 제품이 생산되는 동안 받을 수가 있다.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메모리 가격이 굉장히 비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무상 AS 기간이 1년입니다. 그리고 유통기한을 감안을 해준다 하더라도 1년 6개월까지 AS를 받을 수가 있는데 메모리도 고장이 나는 부품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라도 1년 6개월 만에 혹은 2년 만에 고장이 났다. 그렇게 되면은 AS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 AS 기간이 지나버리게 되면 또 사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비싼 시국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말 무상 AS 기간이 최대한 긴 걸로 사시는 게 현명한 부품의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제품도 정말 많이 제가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서린에서 지금 유통을 하고 있고요. 서린 괜찮습니다. 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뭐 SSD라든가 많이 서린에서 유통하고 있는데 AS 대응이 되게 빠릿빠릿한 업체입니다. 그 다음에 SSD 같은 경우에는 SN7100 웨스턴 디지털 제품을 했고요. 무상 AS 기간은 5년입니다. 지금 1테라 제품이고요. 이것도 지금 굉장히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 있죠. 일단은 지금 가격이 굉장히 비싼 거는 바로 메모리와 SSD 가격이고요. 하루 평균 지금 고객님 같은 경우는 단품으로 총 3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메모리 2개에다가 SSD니까 보통 하루에 한 6만원, 7만원 정도 가격이 펌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우리는 오늘이 가장 젊듯이 PC도 지금 오늘 사는 게 가장 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저한테 견적물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예전에는 예산부터 물어보고 그 다음에 목적이라든가 이런 거를 여쭤보게 되는데 지금은 제가 첫 번째로 물어보는 게 바로 구매 시점입니다. 오늘 사시겠습니까? 내일 사시겠습니까? 이것부터 물어보게 되고, 만약에 이분께도 제가 이렇게 견적을 드렸어요. 325만원으로 제가 견적을 짜 드렸지만 구매 시점이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350만원 정도의 235만원이잖아요. 235만원인데 한 250만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분도 한 6시, 그러니까 제가 4시 전에 견적을 드렸고 한 6시 정도, 한 6시 반 정도에 결제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부품을 수급할 수 있는 시간은 또 오버타임이었죠. 그래가지고 막 취소도 되고 아무튼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던 부품 수급이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도 무상 AS가 5년이고 이미 다 여러분들도 다 인정하고 좋은 제품이라고 또 인지하고 계시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에는 진짜 선택지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정말로 SSD가 너무 비싸졌고 또 이 시국에 정말 듣도 보지도 못한 유통사라든가 제조사들 제품들이 아주 새싹 나듯이 아주 하나씩 솔깃솔깃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부품 선택 아주 잘 하셔야지 오래오래 쓸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렇게 부품 가격이 비싼 시국에서는 무조건 무상 AS 기간이 긴 걸로 선택을 하시는 게 좋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제품을 한번 뜯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픽 카드는 이제 RTX 3060 12기가 제품입니다. 여기 보시면 12기가 제품이 있죠. 일단 실무자님들께서도 저한테 이제 꼭 견적을 요청하실 때도 꼭 이걸로 해달라, 혹은 메모리 VRAM 같은 경우에는, 그래픽카드의 VRAM 같은 경우는 12기가 이상으로 해달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한테 실무자분들께서 이제 견적을 요청해 주시거나 아니면은 저한테 아예 고정으로 이제 해주시는 다는 그런 부품들을 제가 다 이런 거를 피드백을 모아가지고 저도 부품을 추천해드리고 있는데, 이 제품 상당히 좋은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HTS라고 하게 된다면 일단 모니터의 개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해상도도 중요하지만 모니터도 물리적으로 이 그래픽카드에서 4대까지 동시 출력이 가능한 그래픽카드입니다. 뭐 기타 여러가지 뭐 스펙이라든가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고요. 무상 AS 기간은 3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워 서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심장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파워 서플라이는 우리가 지금 전기 코드를 꼽잖아요. 돼지코라고 하죠. 두 개를 딱 꽂아서 걔가 220V 교류죠. 근데 이 파워 서플라이는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전격 850W이고요. 그 다음에 80 인증 플러스는 지금 골드 클래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는 80 인증 플러스가 골드니까 한 90% 정도의 효율을 갖고 있다. 그렇게 되면은 850W 곱하기 0.9를 곱해가지고 이게 출력을 낼 수 있는 그 출력량을 계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는 절대로 맞지가 않고요. 일단 850W다. 그렇게 되면 얘는 무조건 850W를 내는데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는데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손실의 비율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90%다 그러면은 90%의 손실이 일어나지가 않는다, 이렇게 90%를 다 잘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이거는 전기세와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풀 모듈러 제품에다가 그 다음에 무상 AS 기간은 10년이나 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이 PC를 제작해서 이제 출고를 하고 또 수령해서 사용을 하실 텐데, 이 PC를 사용하시는 동안에는 그 파워의 용량 부족이라든가 아니면 파워가 말썽이어서 새로 교체하시는 일은 없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무상에서 10년이라면 진짜 PC 한 대 가지고 10년 쓰신다 그러면 정말로 저는 잘 쓰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10년 AS라고 붙어져 있습니다. 이 제품도 정말 정평이 나와 있는 파워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뜯어보고요. 마이크로닉스의 시그니처인 파워 케이블에 빨간 딱지가 잘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아수스 제품이고요. B860M 제품입니다. 이것도 뭐 무상 AS 기간은 일단 3년이고요. 아주 가성비와 아주 단단한 메인보드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SSD의 방열판이라던가 아니면 전원부 방열판도 충실하게 잘 들어가 있는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245K를 아주 안전하게 잘 지지하고 또 사용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주는 안정성 높은 메인보드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PU 쿨러는 순행 쿨러로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B360GT라고 하는 발키리 제품의 순행 쿨러입니다. 발키리 이미 정평이 나와 있죠. 진짜 가성비가 굉장히 좋다. 그런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정말 15만원도 안 되는 그 쿨러입니다. 그런데 20만원 이상의 값어치를 내는 쿨러이기도 합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쿨러 헤더 부분이죠. 헤더 부분이 굉장히 큰 LCD가 들어가 있어서 정말 시각적으로도 아주 좋은 효과를 낼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나는 단순히 HTS만 하고 있는데 작업용으로만 쓸 건데 이 LCD가 뭔가가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얘는 이거를 달고 있음에도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게 LCD가 달려있지 않다 하더라도 저는 이 제품을 골랐을 것입니다. 15만원, 언더 15만원에서는 저는 이 제품이 최고라고, 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LCD까지도 달려져 있다. 그렇다면 얘의 단점이 뭐냐? 조립해보시면 압니다. 조립하실 때 약간 손이 많이 가게 되어 있는, 또 조짐성이 조금 필요한 쿨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조립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다소 조금 마음가짐을 단단히 갖고 계시고, 그 다음에 조심스럽게 아주 천천히 하시면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그냥 오히려 능숙자에게는 더 이게 악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열어보고 있고요. 아주 잘 나와 있는 아주 좋은 순행 쿨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조립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은 제가 먼저 SSD를 일반적으로 메인보드에 먼저 장착을 하게 되는데, 여기 지금 제가 벌써 쿨러 가이드를 먼저 장착을 했어요. 이거에 대한 이유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자, 지금은 먼저 방열판을 제거를 하고 SSD 방열판 빼고 그 다음에 SSD를 먼저 장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수스 보드 같은 경우에는 M.2 슬롯이 2개가 있다. 그렇게 되면은 따로 여분으로 우리가 확장을 할 때 나사랑 이런 거를 별도로 동봉이 되어 있어요. 얘를 처음부터 조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조립하면은 몰라도 나중에 메인보드 박스에다 넣어놓게 된다. 그렇게 되면 그 메인보드 박스가 또 분실이 됐다. 근데 나는 또 SSD를 확장해서 장착하려고 한다. 그렇게 되면은 정말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SSD 고정 높이 핀 요 나사를 없이 그냥 나사로만 박아갖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되면은 진짜 메인보드 불량이라든가 SSD 불량을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그냥 SSD가 장착이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추후에 장착 편하게 하시라고, 또 안정성 있게 장착을 하시라고 이렇게 먼저 조립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PU 소켓에 불량이 있는지 한번 확대도 해서 한번 보게 되고요. 지금도 여기도 보면은 발키리 쿨러 가이드가 미리 장착이 되어 있어요. 이게 이유가 뭐냐면 일반 쿨러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옆에 인텔 같은 경우에는 날개가 있어가지고 양옆으로 이제 탁탁탁탁 펴져서 고정이 되는데, 얘는 그렇게 고정이 되는 게 없습니다. 그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메인보드 뒷판에다가 쿨러 장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딱딱딱딱 걸려요. 소리도 나고 딱딱딱딱 걸리는데, 얘는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게 아무래도 금속 재질이란 말이에요. 금속 재질이라 메인보드 뒷판에 제대로 장착을 안 하고 문질러서 장착하게 된다 그러면 또 뒷판에 기스라던가 이렇게 해서 또 불량이라던가 이런 걸 또 야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천천히 바닥에다 두시고 구멍에 잘 맞춰가지고 처음부터는 저는 이거부터 조립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성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꼭 요 뒤에 것부터 조금 조립이 이거 왜 자꾸 왔다 갔다 거려 진짜 그럴 수가 있으니까 안정성 있게 조립을 하시기 위해서는 이거부터 잘 나사로 잘 조여서 아주 조심스럽게 하시게 되면 진짜 불량 없이 잘 조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PU를 장착을 합니다. 딱 여기까지만 이제 메인보드에다 장착을 하고요. 쿨러에 관련된 부속은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까지 장착을 해서 기초 조립을 완료하였습니다. 수냉 쿨러 같은 경우는 얘를 이제 메인보드를 케이스에다 해 놓은 다음에 이제 서머리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그 쿨러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장착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DS900 우드 제품이에요. 다크 플래시. 제가 이거를 판매할 때는 꼭 5V ARGB 컨트롤러를 별도로 제가 장착을 해서 출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도 제가 이따가 다 총괄적으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RGB 컨트롤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케이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DS900 우드 케이스입니다. 그냥 밋밋한 어항식 케이스가 아니라 옆에 우드 재질로 딱 되어 있어가지고 정말 깔끔하고 진짜 시대와 유행 안 타고 아주 고급스럽게 오래오래 사용하실 수 있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립 전 내부 사진입니다. 먼저 파워 서플라이부터 장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케이블을 미리 연결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풀 모듈러 제품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따로 제가 박스로 드린 게 아니라 여기 안에 있는 빈 공간에다가 다 따로 넣어서 드렸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추후에 또 필요하시게 되면은 또 파워 박스에서 또 찾아가지고 또 케이블을 연결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파워 박스를 또 잃어버렸다. 그렇게 되면은 정말 또 골치 아파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예 그냥 파워 박스도 다 가져가지 마시고 버리시더라도 분실하시더라도 이 케이스 안에 다 있으니까 여기서 다 빼서 다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인보드 고정핀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메인보드 고정핀은 메인보드의 홀의 개수와 일치하게 꼭 조립이 되어야 합니다. 이 고정핀의 조립만 보더라도 얼마나 세심하게 조립을 하였는지 알 수 있는 척도이기도 합니다. 이 메인보드 고정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가 안정적으로 케이스와 메인보드의 지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거운 그래픽카드의 안정적인 지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24핀 파워 케이블이라던가 케이스에서 여러 가지 이제 프론트 패널 그 헤더를 연결할 때 메인보드 뒷판과 케이스에 불필요한 접촉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힘으로 누르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또 메인보드 불량까지도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정말로 안정적으로 조립하시기 위해서는, 그리고 또 이제 신뢰감이 있는 또 PC가 완성이 되기까지는 꼭 이 메인보드 고정핀도 잊지 마시고 꼭 조립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에 메인보드를
조립을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요 나사 요거를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자, 요 나사도 홀의 개수와 일치하게 다 조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써멀 그리스를 도포를 합니다. 써멀 그리스는 지금 발키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쿨러 방열판 부분에 이미 써멀 그리스가 도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성능 좋은 써멀 그리스를 별도로 다시 도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틱사의 MX4 제품이고요. 나 어디 가서 써멀 그리스 도포했다? 그러면 뭐로 도포했는데 아틱사 MX4로 했어. 그러면은 주변에서 뭐라 그래요? 오, 좋은 거 했는데, 이런 평을 듣는 써멀 그리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써멀 그리스란 이제 CPU 쿨러와 쿨러 방열판 사이, 그 쿨러와 CPU와 CPU 쿨러 방열판 사이에 열 전도율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CPU를 보시게 되면 얼핏 보면 이렇게 밴들밴들하게 생겼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자세하게 보시게 되면 약간의 홈들이 파져 있습니다. 그 홈을 이 써멀 그리스가 메꿔주면서 열 전도율을 높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 써멀 그리스의 도포 방법과 종류에 따라서도 대폭 CPU 온도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CPU 온도가 낮아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정말로 쾌적한 환경이 조성이 되고, 무엇보다 안정성, 내구성도 확보가 되게 됩니다. CPU 쿨러가 돌고 있다 하더라도 CPU 온도가 너무 높게 된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안정성, 내구성이 떨어지게 되고 오래 사용 못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특정한 온도가 높게 유지가 된다 그러면은 CPU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성능을 낮춰가지고 온도를 낮추려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스로틀링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예요. 내가 한 20분 정도 신나게 게임을 하고 있는데 20분만 넘어가게 되면 PC가 뚝뚝뚝뚝 끊기게 된다. 이렇게 되면 성능 제한이 걸리게 되는 겁니다. 스로틀링에 걸리게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건데, 그리고 또 이보다 스로틀링으로도 해결이 안 돼. 그렇게 되면 CPU는 한 100도 정도가 한 2분 정도 유지가 된다. 그러면 스스로 전원을 차단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 다 안 좋은 상황들이겠죠. 그래서 CPU 온도를 어떻게 잡느냐. 여러분들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나 CPU 온도 왜 이렇게 높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먼저 써멀 그리스의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써멀 그리스로도 안 된다 그러면 쿨러의 교체도 한번 염두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로 오래오래 쓰시라고 이렇게 처음부터 좋은 걸로 다 도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 써멀 그리스를 통해서 그 시내 벤치도 한번 돌려봤는데, 또 이 쿨러랑 같이 테스트가 되겠죠. 그 온도가 또 몇 도까지 나오는지도 한번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죠. 발키리 쿨러 뒷부분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방열판 부분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써멀 그리스가 도포가 되어 있는데, 이거 깨끗하게 닦아냅니다. 과감하게 이렇게 깨끗하게 닦아내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발랐던 아틱사 MX4로 이제 구동이 가능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픽 카드까지 조립을 하여서 이제 조립이 완료가 된 내부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케이스 뒷면 사진입니다. 케이스 뒷면에서는 모니터 출력 단자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지금 DP 단자가 2개가 있고요. HDMI가 하나가 있는데, 이 위에는 이용하시지 않는 거고요. 이 밑에 부분에, 여기 부분에 HDMI 제가 하나만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다 DP입니다. 그렇게 해서 총 4대의 모니터가 연결이 가능합니다. 딱 여기부터 연결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난 DP다 그러면은 요거 말고 옆에 거 열으셔가지고 여기다가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워 같은 경우에는 뒤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제가 동글뱅이가 눌러지게끔 하고 출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 선을 연결하신 다음에 PC를 사용하실 때는 이게 빼기를 누르셔서 이제 사용이 가능하게끔 하시고 이제 사용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왜 동그라미를 눌러서 출고하냐면 PC를 받으셔가지고 얼른 집에 가셔가지고 빨리 설치해서 해야지 하다가 이것도 모양에 맞게끔 꽂으시면 되는데, 급한 마음에 꽂다가 펑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안정성 있게 이렇게 동그라미가 눌러진 상태로, 이게 메인 전원을 꺼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다 연결하시고 나중에 딱 키시고 나서 이제 전원을 키셔야 이제 정상적으로 PC가 켜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아마 이 PC를 받으시고 집에 가셔서 이제 설치를 하셨는데 전원이 안 켜진다고 해서 전화가 온다, 그렇게 된다면 이 영상을 보시지 않으신 겁니다. 그리고 제가 PC 제작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끝나게 되면은 이제 고객님께 한번 보내드려요. 이 영상 한번 참고하시면 연결이라든가 이런 거에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영상을 보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 보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꼭 이 영상을 보셨으면 합니다. 전화를 하셨다, 전원이 안 켜진다, 전화를 하셨다 그러면 이 영상 안 보신 게 분명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전원을 한번 켜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일반적인 PC 업체에서 이제 출고 전에 직전 상태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꾸민걸 PC는 이제 여기서부터 2부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꾸민걸 PC 같은 경우는 견적 자체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한번 견적을 받아보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저는 정말로 견적 하나 짜는 짬에 있어서도 진짜 PC 한 대를 제작하는 것처럼
열량을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신중하게 보고 있고, 그냥 단순히 저는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유지 보수라든가 또 앞으로의 또 고객님과의 이 PC의 또 동반자 역할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거 발생하게 될 때 저도 또 빠른 대처를 하기 위해서 부품을 고를 때 정말로 아주 날카롭게 고르는 또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이제 PC 제작을 함에 또 대량 생산형 PC 조립이 아니라 정말로 이 분께서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시고 또 연령대라든가 또 상황 이런 거를 다 염두를 하면서 또 조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PC 하나씩 제작을 할 때도 지금 거의 2만 대가 되어 가고 있는데, 다 그 한 대 한 대 완벽하게 기억은 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조립할 때만큼은 정말로 이분을 생각하면서 조립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씩 다 신중을 기해서 조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부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스펙에 맞게끔 그 메모리라든가 용량이라든가 이런 걸 잘 인식을 하고 있는지 먼저 체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 있는 메모리는 제가 4800으로 산 게 아니라 5600으로 샀는데 4800으로 찍혀 있고요. 그 다음에 메인보드 바이오스 버전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조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지금 현재는 1616 버전인데 지금 1802 버전이 이제 최신 버전으로 올라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란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드웨어의 안정성, 호환성, 성능,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버그라든가 이슈를 수정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요즘처럼 CPU의 성능이 되게 고클럭이 되고 고성능화가 됨에 따라서 중요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안정성입니다. 이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꼭 메인보드 바이오스 최신화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나 나는 지금 현재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꼭 해야 돼, 이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나는 정말 똥손이다, 나는 내가 만지는 것마다 다 고장난다. 예를 들어서 TV 리모컨에 건전지를 갈았을 뿐인데 세탁기가 고장이 났다, 이러신 분들이 간혹 계세요. 진짜 TV 리모컨을 갈았는데 세탁기가 왜 고장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세탁기가 고장이 났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이러한 분들은 절대로 자기 스스로, 저도 여러 가지 영상을 올려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거 보고 따라하지 마시고 꼭 주변의 지인분들, 뭐 엄마, 아빠, 삼촌, 할머니, 고모, 외삼촌한테 여쭤보시고, 바쁘시다 하면은 주변 PC 수리점에 가시게 되면 보통 한 15,000원에서 25,000원 사이면 안전하게 업데이트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무조건 안전하게 업데이트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무엇보다 바이오스 제조사라든가 그 메인보드 제작사에서도 권고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권장이 아니라 권고하는 내용인데, 현재 PC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 굳이 업데이트를 하지 말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괜히 긁어서 부스럼 만들게 되면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PC를 켜도 아무런 반응이 없고 아니면 뭐 벽돌 증상, 브릭스 상태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업데이트가 실패를 하게 되면 정말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꼭 현재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사용하세요라고 이제 공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꾸민걸 PC 같은 경우는 아예 제작하는 과정에서도 이 PC의 출고 시점에서는 가장 안정성 있는 PC로 제가 출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그냥 말씀 안 하셔도 제 작업적인 루틴입니다. 한 21년 차 되는 루틴이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 안 하셔도 다 해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혹시나 그 PC 제작을 타 업체라든가 의뢰를 하셨거나 의뢰를 할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PC를 다 하고 나서 바이오스 업데이트 좀 해주세요 라고 하게 된다면 추가금을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아예 조립을 의뢰를 하실 때 초반부터 바이오스 업데이트 최신화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여기서 뭐 플러스 뭐 얼마씩 하는 업체는 극히 드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니까 꼭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까지 마치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끝이냐? 또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일단 제가 출고하는 제품에 대해서 일단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거 지금 딸내미 시집 가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PC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안정성 있고 정말로 신뢰감이 있는 PC로 제작하기 위해서 초도 분량을 잡기 위해서 또 안정성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펌마크를 통해서 파워 서플라이와 그래픽카드에 부하를 주어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고, 지금 이 테스트 같은 경우는 단순히 어떠한 스코어가 나오고 그냥 테스트 통과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쿨러의 소음을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단품 중에서 굉장히 좀 비싼 축에 속하는 부품입니다. 지금 이 제품 중에서는 지금 메모리가 제일 비싸긴 하지만 메모리가 아니었다면 불과 한 3, 4개월 전만 하더라도 이게 단품 중에서는 제일 비싼 부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쿨러의 소음이 초반에 잡지 않게 되면은 나중에 한 두세 달 쓰다가
소음이 나타났다. 그러면 센터에 보내게 되면 쿨러만 교체해주면 좋은데 그냥 리퍼를 아예 통째로 교체해주는 경우가 되게 허다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나는 정말로 고이 진짜 PC 앞에서 담배도 안 피고 정말로 깔끔하게 쓰고 하루에도 한두 시간밖에 안 쓰고 진짜 거의 새삥이랑 거의 비슷비슷한데 리퍼로 교체가 되었다. 그럼 굉장히 마음이 좀 상한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초반부터 이렇게 한번 테스트를 해봐서 쿨러에 소음이 있다. 그렇게 되면 저는 바로 물건을 한번 판매처로 다시 한번 보내서 교체를 받게 됩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쿨러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모든 게 정상으로 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쿨러 요 헤더 부분에 그 LCD 보이시죠? 이것도 아주 깔끔합니다. 이것도 내 나름대로 구색대로 변경할 수가 있는데 단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단점이 중국어 샬라샬라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거가 한국어로 제대로 번역이 안 돼요. 그래서 조금 깨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나마 제가 잘 안 깨지고 제일 깔끔한 걸로도 한번 여러 개 한번 교차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것도 좀 깔끔한 편에 속하고요. 지금은 또 다른 걸로 지금 또 바꿔놓은 상태인데 아무튼 재미가 지고 아무튼 이 LCD 때문에 쿨러 가격이 올라간 게 아니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냥 쿨러의 성능도 좋은데 LCD가 덤으로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언더 15만원 아래에서는 정말로 가성비 성능 값인 쿨러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 조립에서는 아주 조심성이 조금 요구하는 쿨러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내 벤치를 통해서 CPU의 온도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안정성, 그 다음에 얘 성능에 맞는 스코어를 뽑아주는지도 한번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CPU 온도가 60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60도. 지금 한 3분 정도 돌린 것 같아요. 60도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아주 CPU의 지금 로드열 100%이고요. 아주 지금 착한 온도이죠. 여러분들도 한번 시내 벤치하고 내가 만약에 CPU를 어떤 걸 쓰고 있다. 그렇게 되면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보게 되면 누가 올려놓은 글들이 다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걸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245K에서 진짜 60도다. 이렇게 되면은 정말로 좋은 아주 착한 아주 진짜 쿨링 능력 하나 진짜 기가 막힌 쿨러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온도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OCCT를 통해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모니터링이라든가 다른 뭐 부차적으로 필요한 또 테스트 같은 것도 다 통해 봤는데 진짜 앞자리가 진짜 7로 찍은 게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온도가 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쿨러 있는 부분 LCD 부분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정말로 대형입니다. 지금 사진으로는 잘 표현이 안 되는데 뭐 가늠하실 수도 있는데 거의 엄청나게 커요. 눈도 시원시원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의 불빛이 너무나도 난 싫다. 그리고 내 입맛에 안 맞다. 그렇게 되면은 아까 제가 달았잖아요. 5V ARGB 그 컨트롤러를 그 컨트롤러가 있어야 이 케이스 상단의 LED 버튼으로 쉽게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컨트롤러가 없다. 그렇게 되면은 메인보드에서 제공해주는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해가지고 이제 변경을 하실 수가 있는데 아마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처음에 PC 사가지고 몇 번 신기해가지고 사용하게 되는데 이 소프트웨어 자체가 되게 다소 느리고 먹먹합니다. 뭐 하려 그러면은 반응도 늦고 해가지고 또 중요한 거는 윈도우에 들어가서 이 프로그램이 로딩이 돼야지만 이제 색상이 내가 세팅한 걸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윈도우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주 제각각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 컨트롤러가 있게 된다 그러면 장점이 바로 케이스에도 아주 손쉽게 LED 버튼으로 패턴을 변경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윈도우와 전혀 상관이 없이 그냥 키는 순간부터 내가 세팅한 값이 나오게 됩니다.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불그스름하게도 바꿀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노랗게도 바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LED 버튼을 한 3초 정도 오랫동안 누르시게 되면 아예 전원이 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좀 다소 집중도가 높은 작업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LED도 끄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쿨러 있는 부분도 불빛도 끄실 수가 있는데 이것도 제가 출고 당시에 오시게 되면은 이것도 자세하게 제가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제가 다른 걸로 한번 바꿔봤죠.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제가 CPU의 지금 현재 클럭이라든가 사용률, 그 다음에 이제 CPU의 모델, 그 다음에 CPU 온도가 표시되도록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정말 작업 용도로 이제 PC 제작을 한번 해드렸는데 이 견적 자체가 정말 신중하게 짠 견적이고 여러 실무자님들한테 피드백도 얻고 제가 판매한 사례들을 다 총괄적으로 다 종합을 해가지고 지금 견적을 짠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셔야 될 거는 내가 정말 작업용으로 써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245K, K 버전으로 붙어 있는 거를 구매하시는 게 굉장히 좋다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단가 얼마 몇만 원 차이 때문에 그냥 뭐 F라던가 뭐 이렇게 K가 아닌 모델로 구매를 하신다. 뭐 13세대, 14세대 같은 경우에 그런 거 하게 되면은 성능 차이가 꽤나 지게 되고 또 자원 활용이라던가 이런 게 또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가 않으니까 한번 꼭 전문가에게 한번 상담을 받고 구매를 하시는 것을 저는 정말로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또 꾸민걸 PC를 또 신뢰를 해주시고 또 믿고 구매를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저도 잊지를 못할 것 같아요. 뭐 다들 그렇지만은 진짜 제품 수급, 부품 수급에서도 정말 애로사항들이 많았던 그 사례였고, 그 다음에 또 제작하는 과정도 또 고객님을 생각하시면서 이번에 입문자용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무실에서 쓰시는 PC에 대한 사양들을 제가 미리 다 알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아주 월등히 좋은 거를 이번에 큰맘 먹고 구매를 하셨는데, 또 지금 입문하는 과정 중에 계시고 또 이제 새롭게 도전하시는 또 분야도 있으신데 이 PC로 하여금 그 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이 진짜 가볍게, 아주 기철처럼 가볍고 또 좋은 결실이 나도록 저도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건강에 대해서도 정말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해주시는데, 또 저도 또 고객님을 생각하면서 또 가정에도 늘 행복과 또 건강과 또 축복이 가득하기를 저도 응원하고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잊지 않고 찾아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나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나도 지금 자공용 PC로 한번 견적을 의뢰하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이 계셨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좀 약간의 또 길라잡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은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이 PC 구매하시는 고객님도 이 PC로 하여금 정말로 오래오래 고장 없이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모두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